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가디건 앞쪽 다 만드셨죠? 이제 연결하는 부분 이어서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샘플로 만든 옷을 먼저 보여드리면 퐁퐁 뽀드득이란 실이었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고 좀 더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으로 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 이 실을 보면 훨씬 더 촘촘하죠. 이 두 개가 실의 굵기가 다른데 같은 바늘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실로 만드시지만 좀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 코 더 떼시면 되죠. 몇 코 더 떼시면 되는데 그게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좀 더 굵은 거를 사용해 보세요. 지금 저는 5mm 사이즈 바늘로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mm나 5.5mm 사이즈로 동일하게 만드시면 옷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약간 이보다는 헐겁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대신 장점은 좀 더 부드러울 거예요, 옷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옷은 아마 3살 정도 아이들한테 적당히 맞는 사이즈의 가디건이 완성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네, 먼저 어깨선을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요. 실을 요 정도 끊으시고요. 돗바늘로 끝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부분이 이렇게 닿게 하고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코인지 코가 바로 보이시죠?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부터 이렇게 뒤쪽에 넣어서 안쪽으로 뽑으시고, 여기가 끝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매 코마다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매듭 짓고 슬 숨겨주시고요. 맞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안쪽으로 쭉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이렇게 해볼게요. 네, 위에 어깨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제 양쪽의 옆구리 부분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한쪽은 제가 이미 해놨어요. 이제 반대쪽을 해볼 텐데 이렇게 안쪽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제 이 부분을 연결을 쭉 해주면 되겠죠. 자, 28코까지 동일하게 28단까지 동일하게 떴잖아요. 그래서 28단 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고요. 자, 실을 어느 정도 돗바늘로 연결할 정도의 길이 실을 자르셔서 돗바늘로 연결을 하시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 부분은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2번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한 칸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 잡아 보시고요. 대칭을 이루게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 주세요.
네, 양쪽에 옆선을 다 연결해 줬고요. 이제 딱 조끼 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 양쪽에 목에서 깃도 살짝 올리고요. 앞쪽에 옆선을 따라서 앞선을 따라서 쭉 한번 둘러줄 거예요. 샘플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옆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짧은뜨기로 쭉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처음 시작은 이쪽으로 돌려서 이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총 50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짧은뜨기 50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제일 첫 번째 코 연결했던 부분, 제일 첫 번째 코가 여기겠죠. 여기 바늘 실 2개 연결한 부분, 여기에 바늘을 꼽으시고요. 실을 연결을 하시고 한번 매듭을 짓고요. 방금 바늘을 넣었던 이 자리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돌려가면서 한 칸 한 칸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짧은뜨기가 되겠죠. 처음 꼬리실은 같이 잡으면서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짧은뜨기는 이렇게, 그 다음 넷, 그 다음 다섯, 여섯. 좀 더 길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그 단수대로 짧은뜨기 개수 여기 끝에까지 일단 쭉 해보시겠습니다. 네, 짧은뜨기 끝에까지 쭉 해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49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맨 마지막 50번째 짧은뜨기 까지 하시고요.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50번째 짧은뜨기 했던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2개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이 옆으로 돌아올 때 이 첫 번째 이 구멍 빼고 이 다음 구멍부터 세보시면 큰 구멍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개의 좀 큰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안으로요, 짧은뜨기를 2개씩 하시겠습니다. 그럼 총 26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총 26개 해볼게요. 네, 26개 짧은뜨기 하고요. 쭉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데요.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큰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구멍이 총 25개죠. 50코이기 때문에 25개예요. 그래서 각 코에 2개씩 짧은뜨기, 총 50개 짧은뜨기, 뒷면 부분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뒷면의 바닥 부분이겠죠. 총 50코가 될 거예요. 각 구멍마다 2개씩 이렇게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네, 뒷면 다 끝났고요. 또 다시 반대쪽 옆면으로 넘어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큰 구멍 13개가 쭉 있을 거예요. 각 구멍마다 2개의 짧은뜨기 해서 총 26개의 짧은뜨기를 끝에까지 하겠습니다. 네, 총 26코 짧은뜨기를 떴고요. 이제 다시 반대쪽 옆쪽 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코 반대쪽에서는 마지막 코에 3개를 떴잖아요. 이번에는 처음 시작에 짧은뜨기를 3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모서리 부분을 돌아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3코를 떴고요. 첫 번째 코는 지금 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9개의 코가 남았죠. 49개의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짧은뜨기 해볼게요. 네, 49번째 짧은뜨기까지 했고요. 이제 뒤에 목 부분이잖아요. 뒤에가 총 34코였어요. 그런데 양쪽에 8코씩 빠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 남아있는 부분은 총 18코예요. 그래서 18개의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고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는 사슬코라서요. 이 안쪽에 그냥 넣어서 하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떴던 부분이잖아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네, 옆선 부분 첫 번째 단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을 한번 일단 살짝 올려놓고요. 한번 볼게요. 자, 옆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다 단추를 달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야 돼요. 약간 이렇게 덮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몇 단을 더 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깔끔하게 더 이상 안 뜨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단추를 여기다 달면 되니까요. 근데 혹은 또 너무 좀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더 품을 넓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두껍게 하시면 이렇게 옷이 좀 더 넓어지겠죠. 사이즈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총 5단을 뜰 거예요. 지금 한 단을 떴기 때문에 4단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사슬을 올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쭉 뜨시면 됩니다. 코스 계산을 해서 잘 떠왔잖아요. 첫 번째 단에서. 두 번째 단부터는 좀 편하죠. 그냥 만들어 놓은 이 코스에 따라서 짧은뜨기 쭉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단 이렇게 쭉 뜨시다가 마지막에 이 모서리 부분, 이쪽 두 번의 모서리를 만나는 이 부분에서요. 가장 끝에 있는 이 코에 올 때마다 3코씩 이 코에만 3개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3개의 짧은뜨기, 돌아가면서 반대쪽에도 여기에 3개의 짧은뜨기, 그래야 모서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이 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3코씩 뜨시는 거 말고는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단을 올리셔서요. 총 4단 하면 좀 많이 두꺼울 수도 있죠. 그래서 해보시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단, 4단, 5단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두께를 계획하셔서 쭉 단을 올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부분 다 마무리를 지어서요. 이제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들죠. 조끼로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목 부분은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이렇게 세워서 깃을 세워서 입으셔도 되고요. 팔 연결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추는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단추 달고 나면 예쁜 조끼가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뭐 주머니도 달아야 되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조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팔을 어쨌든 다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팔은 달아볼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 딱 만들고 나니까 이 연핑크 색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문을 하고 내일 이어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톤 다운된 핑크색이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색깔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샘플하고 저는 항상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편이어서 또 똑같이 만들기는 싫었는데 한번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약간 살짝 톤 다운된 인디언 핑크 이 컬러로 팔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여기에서부터 곧바로 연결해서 뜰 거예요. 자, 실을 잡고요. 제일 첫 번째 칸 여기 보이시죠? 이쪽 칸에 바로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실을 연결을 하시고 사슬 하나 올리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역시 짧은뜨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면 되겠죠. 둘, 그 다음 코 셋,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하시고요. 여기 끝에까지 짧은뜨기 쭉 해주세요. 몇 개가 사실은 한 코에 하나씩 하는 건데 뜨다 보면 개인차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한 코, 두 코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짝수개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46개 정도 나오려나? 46개, 48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끝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둘러와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하니까 48코 나오네요. 48코 나오는지 보시고요. 혹시 48코가 아니셔도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짝수개로만 맞추시고요. 혹시 47개가 나왔다 하면 여기에다 하나 더 뜨세요. 그래서 짝수로 맞추시고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로 맞추셨으면 그 개수를 양쪽에는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 팔 할 때도 똑같은 개수로 저는 48개가 나왔기 때문에 48개 코를 맞춰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하나 올리시고요.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역시 계속 반복해서 뜨셔야 됩니다. 자,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뜰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올리고 하나 건너뛰고 다시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시 또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 떠볼게요. 네, 거의 끝이에요. 지금 사슬 하나 했기 때문에 한 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하면 이게 마지막 코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으로 연결해 줘야 되죠. 이게 빼뜨기 부분, 단 올린 부분, 첫 코 부분. 그래서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슬을 올리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순서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처음에는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슬 그리고 짧은뜨기. 처음에 시작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헷갈리지 않고 뜨셔야 될 거예요. 이 V자 보이는 이 구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이렇게 계속 뜨시면 됩니다. 네, 보통의 옷은 소매 부분이, 팔 부분이 점점 내려가면서 손목으로 가는 부분 끝에 갈 때 점점점 둘레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가디건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48코로 된 이 부분을 끝까지 유지해서 코 줄임 없이 그냥 뜰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입었을 때 팔끝 부분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나요. 뭐 그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사실 코 줄임을 하시면서 점점점 코 줄임을 하셔서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일하게 코 줄임 없이 단만 쭉 높여서 그렇게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좀 예뻐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한번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이 두 번째 단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했고 이번이 두 번째 단인데요. 총 단수는 30단이에요. 30단까지 해보시고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샘플 옷은 30단이었는데요. 이게 실이 달라져가지고 이 옷이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늘 굵기와 실 굵기, 바늘에 비해서 실이 좀 더 굵다 보니까 촘촘하게 떠져서 사이즈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30단까지 키워보고 아이들 있으면 한번 입혀보셔서요. 길이 조절하셔서 좀 더 뜨시거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30단 추가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다 했는데요. 제가 30단을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해놓고 나니까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서 32단까지 저는 떴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뜨셔도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손목을 요 정도 가릴 정도의 길이는 안 나오거든요. 한 요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마다 물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한번 살짝 입혀보시고 팔 길이 조절하셔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스 줄이지 않고 같은 코스대로 쭉 32단을 떴어요. 그렇게 양쪽을 다 떴고요. 같은 색깔로 지금 원래 했던 몸판보다는 약간 어두운 톤 다운된 그런 인디언 핑크 컬러로 양쪽 팔을 떴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약간 한복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지금은 그렇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떴고요. 자, 이제 여기 팔에다가 주머니만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단추, 그러면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짧은뜨기로만 쭉 떠서 이렇게 팔 앞부분에 이렇게 달아서 돗바늘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주머니 사이즈도 역시 원하시는 대로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봤어요. 샘플보다 좀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샘플에서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밍크실로 떴었어요. 밍크실로 떴었는데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세 번째로 좀 더 어두운 색깔의 핑크색, 그 색깔 실로 해서 조금 색깔을 좀 두고 조금 컬러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로 주머니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해볼게요. 네, 짧은뜨기만으로 뜨는 거라서 간단한 방법이에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고리 잡으시고 안에다 바늘을 넣어서 빼면 매듭이죠. 이 첫 번째 매듭을 꼭 짚지 마시고요. 살짝 헐겁게 여기를 첫 코로 이용을 할게요. 첫 사슬로 인정을 하고요. 사슬 하나, 두 개 됐죠. 하나 더, 셋, 넷, 다섯. 저는 좀 크게 주머니를 이번에 만들 거라서 총 사슬을 15개를 할 거거든요. 옷에 대보시고 원하시는 가로 폭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슬 15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5개 사슬을 다 떴으면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 올리고요. 제일 첫 번째 코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총 15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끝까지 15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연결을 했어요. 양쪽에 직사각형 모양을 뜨시고요. 원하는 곳에 대칭을 이루어서 돗바늘로 제일 마지막 끝에 실분을 돗바늘 연결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부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완성이 되겠죠. 주머니는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해놓고 나면 아이들이 일단 주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이것저것 넣고 조그만한 것들 넣고 이용하는 것 때문에 옷을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추만 달면 될 겁니다. 단추는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크지 않은 단추 준비하시고요.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되겠죠. 크지 않은 단추여야 됩니다. 왜냐면 단추구멍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추 다시고 맞은편에 적당히 대칭되는 곳에 이렇게 조금씩 당기셔서 단추 넣으시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개 넣으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옷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위로 보여드릴까요? 그늘이 좀 지지만 예쁜 단추를 이렇게 달아서요. 마지막에 포인트를 줬고요. 다 완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고 컬러감이 있어서 아이가 또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색을 활용을 해서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처음에 샘플로 보여드린 스타일이 더 좋으시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시겠죠. 자, 2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떴지만 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이게 처음에 샘플로
제가 먼저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나중에 만든 건데 얼핏 보셔도 느낌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 굵기가 두 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바늘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만든 거는 좀 이렇게 구멍이 좀 더 크게 잘 보이고 그래서 훨씬 옷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만든 거는 장점은 굉장히 좀 더 촘촘하게 띄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좀 더 딱딱한 느낌, 촘촘한 느낌,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추울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 큰아이 옷을 만들었을 때도 이 실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좀 더 굵은 바늘로 했었나 봐요. 훨씬 더 옷이 부드럽고 좀 헐거운 느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좋으신지에 따라서 바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5mm 사이즈 코바늘로 사용하시면 좀 더 촘촘하게 떠지고 같은 방식으로 뜨지만 좀 더 굵은 바늘로 뜨면 약간 헐겁게 그 대신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만들었던 걸 똑같이 하시면서 바늘을 좀 더 두껍게 뜨시면 좀 더 큰 사이즈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옷은 3세 아이 정도의 맞을 사이즈예요. 뭐 4살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바늘을 좀 더 굵게 하시면 6세, 5, 6세 뭐 아이들 사이즈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똑같이 만드시면서 코스를 50코가 아니라 52코, 54코, 56코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서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만들었던 방법 잘 보시고 사이즈 조절하셔서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은 같은 바늘, 같은 호수의 바늘로 떴는데 조금 더 크게, 좀 더 여유롭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둘 다 괜찮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실 바늘 선택하셔서 예쁘게 아이들 옷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빨리 입혀보고 싶은데 네, 요즘 계절에 입히기 딱 좋은 옷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만드셔서요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